5장은 Future Population Trend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인구 전망, 인구 추계, 그다음에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뭐 이런 질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답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인구 고령화라든가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든가 경제 성장률의 어떤 하락,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UN Population 네, 죄송합니다. UN Population 디비전에서 인구 추계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추계가 어떻게 될지 인구 전망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결과,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population aging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전 세계 인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인구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예를 들면 조만간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죠. 2019년 기준으로 이제 2050년까지 인구 전망을 했습니다. UN Population Division에서 비슷한 작업들을 이제 매년 수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19년에 수행이 됐고, 전 세계 인구를 지금 현재 대략 뭐 한 여기쯤 있을 거고요.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데이터를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뭐한 예, 얼마쯤 되나요? 한 75억 이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75억 정도 세계 인구가. 그런데 앞으로 대략 100억, 2050년에는 1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opulation aging, 인구 고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인구 고령화고요. population aging을 우리가 인구 고령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population aging, 인구 고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치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2000년부터 2050년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중위 연령,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나이 순서대로 줄을 이렇게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디언 에이지가 바로 중위 연령, 뭐 그냥 평균값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중위라고 했을 때는 이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언 에이지가 2000년에 26세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올해 예상되는 대략 평균 연령, 중위 연령이 31살.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 이건 2050년입니다. 2050년이 되면 중위 연령은 이제 36.2살.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터에서 보시면 이게 사실 사망하는 인구하고 출생하는 인구가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인구가 유지가 된다면 사실 중위 연령이나 혹은 평균 연령 같은 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50년까지 당면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평균 연령 혹은 중위 연령이 앞으로 한 30년 뒤에
한 6세 정도, 한 5세 정도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UN 데이터고요. UN 그 Population Division에서 데이터를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크게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More Developed Country 하고 그다음에 Less Developed Country, 그다음에 Least Developed Country. 그래서 가장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이 이제 여기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 그룹도 0세에서 14세, 그다음에 15세에서 64세.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던 이제 생산 가능 인구 혹은 이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연령 계층이 15세에서 64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 뭐 65세가 사실 고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이제 65세 이상이, 우리도 사실 과거에는 65세가 고령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건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변해서 이제 65세도 고령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65세 이상 이렇게 통상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 그룹으로 구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을 1950년부터 2050년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제가 아까 국가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눴다고 했는데요. 이제 more developed countries, 그다음에 more developed regions. 첫 번째 해당하는 국가들 보시면 이제 1950년부터 2050년까지. 그래서 사실 2020년 데이터가 요거잖아요. 요거도 2020년이 아직 그 UN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예측치라고, 전망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9년까지는 데이터가 있지만 2020년은 사실 이제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1년 뒤 시점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more developed country에서는 15세 미만 인구는 이렇게, 여기 비중입니다. 비중. 그래서 퍼센트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전체 인구에서 15세 미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도 1950년에서 2000년 사이는 늘어나지만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할 것이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less developed region에서는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제 다만 여기에 뭐 신흥국이라든가 개도국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그래도 2020년까지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는 경제활동 인구, 사실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면 한국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고령층 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생산 가능 인구 그렇게 다른 말로 좀 바꾸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현상은 65세 이상 인구가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그 비중이 20% 가까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15세 미만 인구 비중도 지금 현재 대략 한 20% 이상인데요. 20% 미만으로 2050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Least Developed Region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보시죠. 그래서 Least Developed Country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이렇게 2050년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 같고, 다만 이제 15세 미만 인구는 좀 하락하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은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Least Developed Country에서도 고령층 인구 비중은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중은 2050년까지는 그래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